미래를 함께 하려면 점점점. 백 기자 이거 무슨 내용이죠? 네, 소개팅 앱이 문제인데요. 지금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난 이성이 코인 투자를 유도해서 돈을 빼앗는 사기 범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20명가량이 총 10억 원 정도를 손해를 본 건데요. 이렇게 지금 달콤한 얘기에 넘어가서 낯선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난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이 한 30대 남성의 피해 사례가 전해졌는데 이 매칭이 됐어요. 매칭이 돼서 서로 좋은 얘기 막 하고 이러다가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 좋게 잘 흘러가다가 돈 얘기가 짠 나오게 됩니다. 외국인 여성입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인데 호감을 이제 키워가다가 호감이 안 키워지면 저런 얘기 들어도 기회 안 얻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함께 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아파트를 같이 사자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이 피해자는 말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보여줘요. 가상화폐, 그러니까 코인 같은 거 채굴 사이트에 돈을 넣으면 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좀 유혹을 하고 실제로 본인이 시험을 이렇게 돈 딱 넣으니까 딱 나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이익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수익률 한 20%대가 됩니다. 은행이자 약 10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요. 돈을 딱 넣자마자 여자친구의 태도는 반대로 달라지고요. 아하. 싸늘해집니다. 예. 그 이자를 주겠다는 날짜에 돈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박 변호사님 진짜 박 변호사님이 이제 저랑 조금 그래도 이제 그 연배가 비슷하니까 아시잖아요. 네. 이 소개팅 앱이 나오기 전에 보통 아이러브 스쿨 스카이러브라고 스카이러브. 하늘사랑.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누구 만나가지고 잘 된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저는 한 명도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소개해준 지인의 소개로 만나는 게 가장 좋죠. 기계가 뭘 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승현님. 네.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갖는 호감을 이용해서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사실 이 로맨스 스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피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딱 찌르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소개팅 앱, 아까 두 분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러면 바깥에서 만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바깥에서 못 만나고 소개팅 앱이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인 사람들도 존재를 해요. 거기서 자기가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 처음으로 나를 아껴준다는 느낌. 그래서 그 사람이 미래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때 그 피해자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의 약점을 악용하는 이 로맨스 스캠에 저 여성분도 전 진짜 여성일지도 모르겠지만 저 여성분이 전적으로 나쁜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맨스 스캠 안에서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바로 그 로맨스 스캠을 꺼셔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JTBC 취재진이 피해자를 통해서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잠깐 듣고 가시죠.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이자를 채우고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고유율이니까 혹한 거죠. 제 마음을 흔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래를 함께 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결혼이라는 부분을 혹시나 생각해 본다면 아파트를 같이 사자. 이런 식으로 난 사기친 거냐. 이렇게 싸웠더니 내가 너의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다니까요. 자, 팀장님은 그 사모님 어떻게 소개팅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우리 와이프는 말이죠. 너무나 예뻐가지고 제가 대시를 했습니다. 두 번 만에 만났거든요. 저도 그때는 멋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멋있으세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렇게 지금 아까 그 승현이 말한 대로 로맨스 스킴이라고 있거든요. 저 사진이 가짜예요, 사실은. 거의 100%.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맞아요. 미인 여성의 사진을 보내놓게 되면 맞아요. 일부 미혼 남성들이 혹해가지고 만났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여성이 그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코인, 예.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라든가 4대 코인 거래소가 있어요. 확인된 거. 나머지 알트코인 하는 거는 좀 믿지 못하는데 엉뚱한 그 코인 거래소를 이용한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패널 분 중에서도 아마
비트코인 하신 분이 계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든 코인에서 채굴한다는 거의 사기입니다. 그 채굴하는 게 속아서 돈을 투자했는데 더군다나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뭐라고 했냐면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뒤에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남성 황당한 거죠. 이게 조직을 조직 끼고 있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하하. 뒤에 앞면에 내세운 여성은 가짜 사진만 내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다른 사람 프로필을 딴 거예요. 이게 저한테도 왔어요. 저한테 온 적 있어요. 뭐냐? 팀장님도 받으셨어요? 뭐냐면 유명한 팀장님 소개팅 앱 깔으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페이스북으로 왔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깜짝이야. 이 뭐냐면 카스트로라고 미국 여성인데 이걸 또 돌고 그분 유명합니다. 아시죠? 그게 알죠. 또 왔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분은 이제 그 채팅이 아니고 그 가상화폐로 당한 건데 여성에 비해서 죽인다는 거는 이거는 남성들이 뒤에 있고 가짜 사진으로 아마 말하는 노멀스 스킴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사기친 거죠. 이런 거는 정확히 잡아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역시나 한둘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한 20여 명이 총 1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아이고, 참. 아니, 이게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이 해당 거래소가 아직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두 외국인하고 거래소를 사기죄 혐의로 지금 경찰서에 고소가 된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뭐 사이버 수사단 경찰에서 이 사람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특정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외국에 있는 또 사이트를 이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가 됐지만 조사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개팅 앱 이 관련해서 제가 이용 후기 같은 걸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하트를 날려서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돈, 채팅을 하려고 해도 돈. 이건 뭐 거의 돈 먹는 하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승현님 저는 그래서 자만추거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인데 이거 승현님은 소개팅 어떻게 이 앱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다고. 결혼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아니 옛날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결혼했잖아요. 예. 예,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 만나는 게 저는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예. 사실 뭐 저희 집사람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똑같습니다. 우리 저 팀장 똑같이 정말 이렇게 환한 새로운 세상에서 걸어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에 오는 그분한테 말을 걸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걸 여쭤보진 않았는데. 예. 다시 본론으로 가서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예요. 이러한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로맨스 스캠은 사기꾼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들 많이 보지만 피해자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신고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제발 로맨스 스캠은 사기니까 꼭 신고하시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범죄 수익을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대로 검찰청에서 아니면 경찰청에서 좀 국제 수사를 하셨으니까 범죄 수익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범죄 수익 환수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런 게 없어지고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그 눈물 어린 돈을 그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으니까요. 환수 제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한참 호감을 느끼는 와중에 돈 얘기 나오면 그건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그냥 기억하시면 이런 피해는 안 당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